안녕하세요. 페이지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젊음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나이가 어린 것만이 젊음일까? 그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젊음이란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산다는 것. 그것은 건강한 육체와 생동감 있는 두뇌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펴볼 책은 뇌과학자이자 의학 박사인 저자가 육체 건강과 두뇌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요. 하루 10분에서 30분만 이것을 실천하면 남은 인생을 젊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 습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싱싱한 젊음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젊게 산다는 것은 건강한 육체, 생동감 넘치는 두뇌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에 탈이 나도 진정으로 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와 육체의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걷기를 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며 걷기를 육체 건강에만 결부시킵니다.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며 체중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걸으면 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과 머리를 쓰는 일을 별개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수영이나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심신 단련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하면 몸과 마음을 토실토실 살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해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걸으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해서 걸으면 됩니다. 의식해서 걸으면 육체 건강과 두뇌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뇌를 즐겁게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걷기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니까 걷기를 즐기게 되고 걸으니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걷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걷지 않으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몸이 점점 불어서 걷는 것이 귀찮아지고 걷지 않으면 체중은 더 늘어납니다. 이 같은 악순환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요소가 하나 더 첨가되면 불어나기만 하는 체중이 신경 쓰여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요요 현상으로 체중은 더 늘어나기만 합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는 뇌의 활동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의 뇌는 쾌감 원칙에 따라 활동합니다. 뇌는 기분 좋은 행위를 되풀이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불쾌감을 극복한 뒤 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실현 뒤에 이어지는 달콤한 꿀맛을 위해 유쾌하지 않은 일에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 행위 자체는 뇌가 달가워하지 않지만 문제를 푼 뒤 느끼는 성취감은 불쾌감을 쾌감으로 바꿔줍니다.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걷기 예찬론자는 걷기를 통해 쾌감을 맛보고 뇌는 그 쾌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걷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걷는 행위를 귀찮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걷는 행위를 불쾌한 행위로 기억합니다. 결국 체중도 불어나고 다리 근육도 약해져서 걷는 것이 더 귀찮아집니다. 일단 뇌가 불쾌하다고 판단하면 건강을 위해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뇌와 몸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역시 뇌가 결정합니다. 지금은 몸이 불어서 걷는 것을 귀찮아하지만 예전에는 걷기가 즐거웠다고 썩 유쾌하지 않아도 걸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서 뇌의 걷는 즐거움을 되살려내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걷기는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걸었더니 허리 통증이 말끔히 나아졌다는 얘기를 때때로 듣습니다. 바른 자세로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걷기가 요통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걷는 것이 왜 요통에 효과가 있을까? 먼저 앞에서 언급한 선순환과 악순환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불어나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걷기를 피하고 걷지 않으니까 체중이 늘어납니다. 결국 체중이 증가하면 요통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걷기를 실천하면 체중 감량과 함께 허리 통증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요통은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의 숙명입니다. 꼿꼿이 서서 두 다리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허리는 혹사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체의 체중을 지탱해야 하고 걷거나 달릴 때는 허리를 기점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복잡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동수단이 두 다리밖에 없었던 옛날 옛적에는 걷기가 생활이었기 때문에 허리의 근육이 잘 발달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통은 걷지 않아서 생긴 현대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통이 문명의 병이라면 그 현대병은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허리가 부실해지듯이 잘 걷지 않는 현대인의 뇌 역시 부실해질 겁니다. 걸으면 고혈압도 치료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뇌가 위축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뇌의 위축에도 고혈압이 관여한다면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에 도달하는 혈류가 감소하면 뇌는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미세한 혈관이 수없이 뻗어 있습니다.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대량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1회 뿜어내는 혈액량 가운데 15에서 20%가 뇌로 가고 뇌에서 소비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혈액이 감소하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 뇌의 활동이 부진해지는데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뇌 자체가 위축되고 맙니다. 고혈압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특히 걷기가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걷는 것이 고혈압증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꾸준히 걷는다는 것은 장시간 동안 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씩 걷더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증 환자의 경우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깅이 아닌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걷게 되면 산소를 깊이 듬뿍 마실 수 있습니다. 온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조금씩 체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금연 치료제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흡연에 따른 니코틴 중독을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을 생각하는 사람은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한 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니코틴은 뇌 속의 쾌감 물질인 도파민을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뇌에 침입한 니코틴이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쾌감에 약한 뇌는 니코틴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일단 니코틴에 덫에 걸리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니코틴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니코틴 중독이 뇌에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흡연자의 경우 니코틴 자극이 아니면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흡연자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탄할 때 흡연자는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대량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참담한 말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금연을 생각하고 있다면 의사의 상담과 함께 걷기를 병행하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 걸어도 상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의 뇌는 니코틴 자극이 아니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혹 자신의 뇌가 니코틴의 지배를 받는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길 권합니다.
싱싱한 뇌를 위해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걷는 사람은 뇌가 젊어집니다. 뇌와 근육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쓰면 쓸수록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걸으면 탱탱해지고 마찬가지로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건망증도 고쳐지나요? 물론 건망증도 좋아지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건망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깜빡 잊어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습니다. 건망증 자체는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쉽게 잊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면 된다는 의욕이 사그라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부실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의식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막연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의식한다면 당신은 평생 젊고 생기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거의 걷지 않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것이 중심인 생활을 했습니다. 일부러 걷기를 취미나 운동으로 삼지 않아도 늘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굳이 걸을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지 않는 저는 골프가 걷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골프장에서는 카트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뇌도 의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뒹굴뒹굴 누워서 TV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출하면 냉장고에서 뭐든 꺼내 먹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휴일 풍경은 머리를 쓰지 않는 생활의 대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은 거의라고 할 정도로 두뇌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립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늙는 것입니다. 젊음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욕만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욕이 없다면 20대도 노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뇌가 젊은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입니다. 할 일 없는 날, 일단 걸으세요. 걷기는 습관입니다. 저는 매일 걷고 있지만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의무적으로 걸었던 날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병처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걷는다면 걷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는 즐거우니까 걷는다.
걸으니까 즐거워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걷기를 적극 추천하는 저도 젊을 때는 걷는 즐거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파묻혀 지낼 때는 제가 이렇게 걷는 것을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택시를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정거장도 걷기 싫어서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0kg이 넘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늘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곤 했습니다. 걷기라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65kg의 가뿐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부진 몸매는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에서 건강하다는 검진 소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순환의 주기를 타면 걷는 것이 즐거워지고 뇌도 싱싱해집니다. 물론 선순환을 타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웃는다. 하지만 기쁜 일이 없어도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긴다. 걷기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걷는다. 하지만 좋은 일이 없어도 일단 걷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할 일이 없다면 일단 나가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걷는 습관을 몸에 붙이려면 먼저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걷기의 효용 가치를 이것저것 따져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체조를 들어도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자신의 두 다리로 걷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몸이 찌푸드드하다면 일단 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입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탓인지 나이가 들면 어디가 부실해진다는 건강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나이는 뇌 나이로 정해집니다. 나이는 젊어도 호기심이 없다면 뇌 나이는 노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나이는 많아도 뇌 나이가 젊은 진정한 청년도 많습니다. 면역력은 뇌의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나이와 비례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흉선이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는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지킴이입니다. 이 림프구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병을 달고 사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몸이 약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로 걷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걷기 비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판이나 숲길, 꽃밭 등 자연의 향기를 듬뿍 마실 수 있는 산책로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공기를 가득 마시면 림프구를 비롯한 면역계가 활성화됩니다. 향기는 후각을 통해 시상하부에 도달하고 이 시상하부가 흉선을 자극해 면역물질의 활성을 촉진시킵니다. 허약 체질이 바로 튼튼 체질로 바뀔 수는 없지만 자연이 선사하는 향을 호흡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샘솟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박혀 있으면 몸과 뇌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대자연에 몸을 맡기고 한 발자국씩 걸어보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질 것입니다.